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법인세 계산법, 확인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본인 단지가 고유번호증인데 이 법인세 어떻게 계산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유번호증은 법인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사업자 등록증만 법인세 납부하고요. 고유번호증 중에서 고유번호증은요, 만약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합계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대표이사 재직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 같은 이름으로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회계인데 제가 회 컨설팅이라고 썼네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네이버 회계 관리 카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집합 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는 그냥 그 홍진 프로그램 많이 사용들 하시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홍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 회계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부가세 2021년 2월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그 금액을 보통 부가세 신고를 4번 했었잖아요. 이제 몇 번 하죠? 일반적으로 금액이 우리가 신고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2번 합니다. 자, 보시면 납부를 2번 하는 거죠. 자, 부가세 납부 금액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뭐 회계사 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면 신고서를 주시죠. 신고서를 주실 때 신고서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신고서 확인하기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하느냐? 대차대조표 상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 손익계산서 상에서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이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나오시죠? 자, 어디서 볼 거냐? 그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어디 기준일까요? 우리 여기 뭐 기준일까요? 우리 뭐지? 우리 요거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홈택스 기준이에요. 홈택스. 그래서 홈택스에서 우리가 수익 사업에 관련돼서 매출 세금 계산서 끄는 거 있으시죠? 그 부분입니다. 1년치예요. 이거는 1년치가 아니겠죠. 이거는 확정이니까 이건 6개월치겠죠. 자, 이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그 부가세 예수금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세금 계산서 요 위에는 매출, 요 밑에는 매입이 있죠. 매입, 일반 매입은 여러분 관리 비용입니다. 우리가 매입 세금 계산서,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건데요. 얘는 관리 비용이에요. 얘는 관리 비용은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공제 받지 못합니다. 부가세 대급금 항목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즉 수입 사업을 위한 비용 지출 잡지출 만약 관리의 비용 지출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했어요. 우리는 그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에 대한 10%가 원래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144만 5,600원 중에 만약에 공제받을 세액이 있었다면 뺐을 텐데 공제받을 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인 14만 4,56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부가세 예수금 있죠? 우리 부가세 예수금 회계 우리 대차제조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죠 여러분? 부속명세,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만 확인해야 되나요? 아니죠. 부가세 대급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부가세 대급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6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부가세 대급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기 안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맨 처음에 부가세와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을 하고 이게 맞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자 수입 전표를 확인을 할 거예요. 이자 수입 전표는 선납 법인세와 선납 주민세 부분이 있죠.
자, 선납법인세는 이자 만기 때 원천 징수된 세금으로 이 세금은 법인세 신고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미확인해서 법인세 신고 때 누락되는 경우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수정신고 불가하니까 너희가 원천징수 영수증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꼭 확인해. 원천징수액이 법인액인지 너희 책임이야 라는 거죠. 확인하라 이겁니다. 솔직히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 입력하는 거라. 자, 어쨌든 2021년 1월부터 12월 요번에는 이제 법인세랑 주민세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수입에 대한 거니까 1년치를 하겠죠. 아까 거는 부가세기 때문에 뭐 4분의 1 혹은 그 2분의 1 그 7월부터 12월인데 요거는 법인세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표번호 전표일자, 전표번호, 은행, 사업자 번호, 적용, 이자 수입, 선납법인, 선납주민세. 요건 여러분이 어디다 입력하셨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수익사업 전표 입력을 하셨겠죠? 저는 12월분을 제가 입력한 날짜보다 얘네가 끌고 간 날짜가 먼저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요 끝에 있는 4개는 제가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자 수입이 모두 맞게 내가 받은 이자 수입이 맞는지 선납법인세 금액이 맞는지 선납주민세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은행이 만약에 뭐 세 군데라면 세 군데에 각각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셔갖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 그럼 추가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정하려면 체크하고 수정하기, 없애시려면 체크하고 삭제하기, 복구하려면 복구하시기, 그리고 한 다음에 저장 출력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는 우리 선납 법인세와 선납 지방소득세 대차대조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대차나 손익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납법인세가 175,510원, 그리고 선납지방소득세가 17,520원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비용 확인하는 겁니다. 비용 확인을 할 건데요. 이거는 어떤 비용을 확인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수익 사업을 위한 지출, 수익 사업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는 거는요. 수입사업 관련 지출이고요. 예를 들어서 세무주치 수수료, 전자계산서용 공인인증서,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재활용 수입받잖아요. 재활용 마대 등 가능합니다. 수입사업 인건비 지출은요. 우리 그 재활용 수거해 주시는데 비용 드리거나 아니면 한정 검침 수당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드렸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뭐 여기서 물론 넣을 수도 있겠지만 수익사업에 넣어서 인건비 넣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원천세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원천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자, 법정 기부금 지출하셨으면 하시면 되는데 아파트는 거의 법정 기부금 하는 일은 없죠.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은 주차 충당금으로 지급한 공사비,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아파트는요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주차 충당금으로 막 처분하거나 이런 거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우리 주차 관리원 있잖아요. 그런 분들 급여 역시 여기 주차 충당금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주차 지출한 거죠. 그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공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 공사 이런데 주차비를 거의 이게 주차 충당금이나 이런 주차 수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규약에 있을 때 경우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그 아파트는 그렇게 거의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차장 공사는 장기수선 충당금이잖아요. 그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주차 충당금으로 규약에 있을 경우에 사용한다고 해도
그게 장충성 성격이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관리를 위한 지출, 즉 관리 비용은 그 비용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는 뭐 낙엽 처리 비용 등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금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수익 사업을 위해서 마대를 구입하는 거는 가능한데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낙엽 처리를 하려고 그 낙엽 처리 비용 같은 거는 아파트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깨끗하게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사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단지는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하고 아파트 세무주치의 수수료 정도만 필요했네요. 이 세 가지 부가세 신고서에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이자 수입 확인할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매출한 세금계산서 확인하시고요. 이자 수익 전표에서 선납 법인세와 선납 주민세 그리고 이자 수입 우리가 실제로 받은 거 잘 기재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에서 수익사업 비용은 수익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수익을 위한 지출 많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법인세 가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결산을 왜 하냐? 지금 방금도 어느 분이 전화하셔서 문의를 했는데 이거 가결산 꼭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가결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가결산을 한 이유는 뭘까요? 법인세 비용은 말 그대로 관리 외 비용이죠. 관리의 비용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거 관리의 비용이죠? 2021년도 관리의 비용이죠. 2021년도 관리의 비용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처리해야만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내년에 혹시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가결산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왜 이거를 결산을 하세요라고 가결산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계감사에서 이걸 지적받은 걸 제가 봐서 그래요. 뭐 물론 앞에 내용들 당연히 그 해의 비용이니까 그 해에 정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회계감사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뭐 모든 분들이 뭐 회계감사 이거를 지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는 몇몇 분이 지적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 비용 가결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매출이 2761200이에요. 이거는 매출 세금 계산서 우리가 1년 동안 수익 사업을 위해서 매출 세금 계산서 끄는 내용이고요. 비용은요. 393800은요. 수익 사업을 위한 지출 그 부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세금 계산서 끄는 내용이죠. 즉 비용 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자 수입은 말 그대로 이자 수입 들어온 내용이죠. 법인세 계산은 만약에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하지 않는다면 요 부분까지만 요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요. 이자 수입을 더하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준비하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을 거야 이만큼을. 그러니까 세금 낼 때 이만큼 빼줘. 우리가 쓸 거야 이만큼은. 즉 이자 수입의 100% 기타 수입의 50%에 대해서 손금산입, 입금불산입 합니다. 손금산입, 입금불산입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을 빼준다는 얘기겠죠. 이만큼 쓸 거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쓸 거니까 세금 내는데 그 과세 표준액에서 빼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자 수입을 더하면 원래 과세 표준인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까지 빼야만 나 송금 산입할 거니까 이만큼 빼고 나머지를 그 과세 표준으로 삼아줘. 과세 표준이라는 건 세금을 내는 기준액이란 뜻이죠.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계산하는 거는요. 아까 제가 이자 수입은 100% 그리고 그 기타 수입은 50%가 여러분
그 송금 산입된다 그랬죠? 그래서 매출인 2761200 빼기 393800 곱하기 50% 혹은 나누기 2 플러스 이자 수입 하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됩니다.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요, 5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뭐에 써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던가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라던가 우리가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비 이런 게 모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매출에서 비용 빼고 거기에 이자 수입을 더한 게 과세 표준이고,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매출에서 비용 빼고 나누기 2 한 이후에 이자 수입 100% 송금 산입해줘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자, 매출에서 비용 빼고 이자 수입 요 부분이 나오면 과세 표준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즉 나 이만큼 고유한 목적에 쓸 거니까 꼭 쓸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은 내 세금 내는 과세 표준액에서 빼줘 라는 거죠. 그걸 뺐더니 1183700이 나왔습니다. 이 1183700의 10%가 법인세 과세 표준 곱하기 10%가 법인세이고요. 이 법인세의 10%가 주민세입니다. 자,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법인세 비용을 가결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이자 수입을 더하면 여기까지가 원래는 과세 표준액인데, 거기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거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상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해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매출에서 이 매출과 비용은 여러분 뭐죠? 수익 사업에 관련된 것만이에요. 매출에서 그 비용 빼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50% 혹은 나누기 2. 왜냐하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는 이자 수입은 100% 산입되지만 기타 수입은 50%만 산입이 되기 때문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이자 수입 100%과 매출에서 그 비용을 뺀 금액의 50%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고요. 이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상가는 여기까지, 아파트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밑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까지 해줘야 된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한 게 메인 마이너스 비용 플러스 이자 수입 요까지가 상가, 거기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빼줘서 1183700이라는 그 과세 표준액이 나왔고요. 여기에 10%가 법인세, 이 법인세의 10%가 주민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결산 전표에서 요런 그러면 아까 전에 모양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법인세 비용도 이제 알고 있고 선납 법인세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건 언제 써줘야 되냐? 2021년 12월 31일 날 해줘야 되게 됐죠. 자, 법인세 비용이 11만 8,370원이 나왔고 내야 할 비용이 11만 8,370원인데 내가 이미 낸 선납 법인세가 17만 5,510원이에요. 어떤 게 더 많죠? 17만 5,510원이 많죠? 그러므로 내가 받을 돈이 더 많구나. 내가 아직 걷지 않은 돈을 뭐라고 표현하죠?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법인세 전표를 차변에 법인세 비용, 대변에 선납 법인세, 차변에 미수금 잡아주는 겁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낼 비용보다 내가 낸 선납 주민세가 더 크기 때문에 미수금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미수금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만약 법인세 비용은 1,000원인데 낸 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 그래서 미지급금 해서 100원 이렇게 처리해 준다라는 겁니다.